안녕. 첫 영상으로 인사해. 결혼식 후 따끈따끈한 신혼부부가 된 우리 스토리를 들려줄까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커플이야. 대한민국에 이런 커플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봐줬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한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많은 좌충우돌이 있겠지만 열심히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게. 우리의 부부의 성장을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어. 스몰 웨딩. 우리가 스몰 웨딩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보통 결혼식을 하면은 스드메부터 해서 남들 예식장에서 하는 그런 결혼식을 다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정말 하기 싫었거든. 왜냐면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까지 모두 허례허식 같았고, 이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해야 할 이유를 사실 잘 몰랐거든. 나는 그래서 혼인신고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와이프는 그래도 결혼식은 선언의 세레모니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최소한 뭐 직계가족까지는 이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었고, 서로 많은 대화 끝에 양가 가족이랑 이렇게 가까운 한 삼촌 정도 되는 친척들까지 해서 총 30명으로만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30명으로 우리가 결혼식을 하기로 그 규모를 결정했으니까 신랑 신부 각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었어. 첫 번째로는 식사만큼은 무조건 맛있어야 한다. 솔직히 하객 입장에서 결혼식을 참석을 했는데 밥이 맛없으면은 이외에 다른 게 다 좋아도 그 결혼식에 대한 인상 자체가 그닥 좋게 남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식사만큼은 공장용 뷔페 음식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한 끼를 우리는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어. 둘째는 접근성이 좋고 주차 공간이 여유로워야 된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버스 대절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객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형제들이시다 보니까 다들 연세가 있으신 상황에 차를 끌고 오시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접근성이 좋으면서 주차 공간 또한 넉넉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중요 포인트였어. 결혼식 준비 과정이랑 각 장소에 대한 장단점을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는 플래너 일절 없이 모든 걸 셀프로 다 진행을 했거든. 와이프가 스몰 웨딩 관련한 유튜브랑 블로그를 쫙 보고 이제 세 가지 장소를 추려왔었어. 우리가 거기 직접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다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 상담을 받고 그 장소가 어떤지에 대한 가이드까지 다 둘러보고 왔었지. 첫 번째로 우리가 갔던 데는 삼성역에 있는 인터컨티넨탈을 방문을 했거든. 코엑스 바로 위에 있는데, 그곳에는 이제 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피터홀이랑 또 그리고 한 10명에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소연회장이 있었어. 예상 금액은 30명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050만 원 정도? 일단 이곳의 장점은 삼성역이라는 매우 좋은 접근성이랑 넉넉한 호텔 지하의 주차 자리, 그리고 호텔 식당에서 준비하는 코스 요리가 있고, 통유리창이어가지고 밖이 훤히 보여서 홀이 답답해 보이지가 않더라. 근데 단점은 호텔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홀 내부의 연식이 좀 느껴지고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 않았다는 거였어. 우리가 예산을 1,000만 원 이하로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뭐 스몰 웨딩이면 그렇게 많이 안 들겠지라는 생각으로 간 거였거든. 근데 1,050만 원이라는 거에 좀 약간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단점으로 다가왔었어. 두 번째 장소는 잠실 시그니엘에 결혼식장이 아니라 76층의 스튜디오, 소연회장 같은 그런 컨퍼런스 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확실히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엄청 삐까번쩍하고 통유리 창이 커가지고 전망도 좋았었어. 수영이라는 방에 따라서 스튜디오가 여러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에 따라서 한 20명에서 한 60명 정도 사이였고, 상담을 우리가 받았을 때 당시에 금액을 얘기를 하면은 대관료가 150만 원, 꽃값이 최소 110만 원, 그리고 30명 기준에서 인당 20만 원 식사비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총합 한 860만 원 정도 최소 든다라고 보면 됐지. 인터컨티넨탈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 면에서 좀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랑 주차 면에서도 확실히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식사도 더 좋아 보였고, 최신식이라는 것도 다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에 뭐 단점을 이제 여러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첫 번째는 잠실 타워여서 우리는 사실 약간 한강뷰를 기대를 했는데
이게 둔촌주공뷰더라고. 남한산성이랑 둔촌주공뷰였어. 그러니까 한강을 마주보는 약간 그 반대편 사이드에 그 스튜디오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파트 밭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살짝 답답한 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간적인 제약이 좀 많이 컸는데, 당일날 만약 결혼식이 겹치는데 그 겹친 결혼식에서 우리는 낮에 하려고 했다가 저녁에 해야겠다라고 바꾸면은 우리가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낮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 사항들이 있었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같은 날 결혼식이 같은 층에 겹치면 일단 결혼식이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서 정하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같이 맞춰서 일정이 변동될 그런 위험성,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라는 게 최대 단점이었어. 그리고 시그니엘의 방침이 같은 날에는 신부는 딱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스튜디오에서 결혼을 하는 신부 같으면은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이제 결혼식장이 메인이고 스튜디오를 빌리는 사람은 들러리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썩 기분은 좋지는 않았었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문한 데가 63빌딩 58층에 위치해 있는 터치 더 스카이였어. 여기에는 한 15명에서 30명 정도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었고, 거기가 3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값, 식사비, 대관료 다 포함해서 한 800만 원 정도였어. 바로 앞에 그 한강이랑 남산, 용산, 그리고 저 막 오른쪽 멀리는 그 시그니엘, 그러니까 잠실 롯데타워까지 보이는 뷰가 확 트인 그런 장소였어. 주차 자리도 63빌딩 지하다 보니까 주차 자리도 되게 넉넉했고, 식사도 양식 코스로 되게 잘 나왔고, 여기가 뭐 스몰 웨딩을 좀 많이 진행을 한 곳이다 보니까 좀 더 다른 곳들보다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우리 부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신경 쓸 게 덜했고, 또 협력업체가 있어서 꽃이나 스냅 촬영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다가왔었어. 이렇게 우리가 세 곳을 다 둘러보고 좀 상담도 받아보고 와이프랑 여러모로 상의를 한 끝에 한강 뷰도 좋고 뭐 접근성이라던가 음식이 좋아 보이는 63빌딩 터치 더 스카이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어. 무사히 결혼식을 잘 마쳤고 신혼여행도 다 다녀왔어. 다음번 영상에서는 결혼식 당일에 스몰 웨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보도록 할게.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서 보자. 안녕.